5월 10일 금요일 23시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5%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인 3.2%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 3.5%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별이 두 개인 걸로 보아서도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CPI나 실업률 같이 그런 지표들보다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이 인플레이션 지표와 고용 지표의 상당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측치보다 상당한 괴리가 있게 발생이 되면 이 지표를 모멘텀으로 매매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안 좋은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지표가 발표되었을 때 보통 시장은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발표된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반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지표가 나왔는데 상승을 할 경우 바이로 대응하기는 안 좋은 방법이고, 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도 셀로 진입하기가 수월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포인트는 사실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일시적으로 반등할 경우 숏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매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시장에 안 좋은 지표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상승을 지속할 어떤 강한 수급적인 것도 있을 테고, 그 지표 외에 다른 재료들도 있을 겁니다. 강한 힘이 있는지, 그리고 안 좋게 나온 그 지표가 무시할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안 좋게 나온 그 지표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으로 안 좋게 나온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지금 8시 50분으로 나온 건 미국 시간이고요. 8시 50분에 2시간에 더해서 이때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시장에 보시면은 11시 발표인 그 오후 11시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이제 50분쯤부터는 지표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가 발생되면서는 이렇게 하락을 했죠. 큰 음봉이 나오면서 안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 차트에서 키포인트는 이렇게 안 좋은 지표가 나와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반등을 하는 경우. 저는 이런 거를 교통사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통사고 차에 딱 치여서 쓰러졌을 경우 이 사람이 상당한 그 데미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몇 걸음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 이때 들어오는 매수세는 그 정도 그 지표가 영향을 미칠 지표가 아니다 라고 해석해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표, 안 좋은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이라면 이런 반등이 나올 경우 당연히 숏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즉, 이 경우에 매매 결정할 포인트는 현 시장이 이 당시 지표 발생할 당시에 상승 지속할 강한 힘이 있었는가?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강하게 오를 만한 다른 재료가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표가 무시할 만한 수준인가? 물론 이 지표가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은 3.2였던 예상치가 3.5로 됐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줄여버리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표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지표가 나왔다고 봅니다.
3.2에서 3.5로 지표가 나온 것이요. 이렇게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반등을 할 경우, 이때는 숏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진입은 일단 100계약을 했고요. 반등할 때 계속 50계약 50계약 해서 총 200계약을 진입을 했습니다. 진입 단가를 보시면은 체결가가 뭐 18307, 18310, 18306 뭐 이렇게 됐는데 평균가는 1830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200계약 매매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27만 부위 정도 수익입니다. 18,307이면은 요 라인이 18,310이니까 요 정도 단에서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을 하고 쭉 빠집니다. 또 반등을 하고 쭉 빠지고, 반등을 하고 쭉 빠지고, 또 반등을 했다가 쭉 빠지고, 이 3.5라는 지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숏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시장이 받아들여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진짜 이 지표가 저만 이게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지표라고 판단이 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입을 이때 했을 경우 여기 그 최고점에 그 손절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되고, 지표가 발생되면서 그 발생된 음봉의 최고점 한 이 정도 18,330 정도의 손절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움직여서 손절을 하게 될 경우는 이 정도 손실로 막아 놓으시고, 수익이 발생될 경우는 밑으로 열어 놓는 것이죠. 손절이 올 때까지는 청산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의 그 매매법이 이런 지표가 발생됐을 때 잠깐 그 교통사고 현상이 발생되면서 반등하는 시장의 최적의 매매 방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200계약을 들어가는 것은 제가 나스닥 선물 100계약을 기준으로 기대 수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스닥 선물 100계약에 들어갈 경우는 기대 수익이 한 50만 불 정도, 200계약일 땐 100만 불, 300계약일 땐 150만 불, 400계약일 땐 200만 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50만 불이나 200만 불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진입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가끔 5만 불이나 10만 불 수익 내고 나와야지 하고 어떤 확실한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데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입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에 100계약을 진입한다는 것은 최소한 50만 불 정도는 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진입의 순간까지 기다리셔서 진입하셔야 됩니다. 주식으로 보면은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 주식으로 나는 최소한 3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해야 된다. 이런 상황일 때만 진입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주식을 사서 10%만 먹고 나와야지. 이런 경우는 진입을 하시면,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진입을 한 후에 매도 전략은 선물이나 주식이나 진입 순간에서는 언제나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로스컷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내가 진입을 하자마자 한 5% 정도 수익이 났다고, 뭐 그냥 이런 얘기가 있죠. 익절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를 제가 이런 트레이딩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수익을 거뒀음에 만족하고 매도를 한다는 그런 커다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처음에는 내가 잘못됐을 경우는 손실이 좀 나는 것을 감수하고 수익은 열어놓고 최대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로스컷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건 선물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같이 선물을 종가까지는 로스컷으로 진입을 하고 다음날 시장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포지션이 없다는 가정하에 객관화시켜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로스컷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18,239에서 시작해서 장이 올라가면서 18,250을 뜯고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총 200계약인데 10계약 단위 정도로 분할 매수하여 포지션을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토요일 오전에는 27만 불의 수익이었지만 장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18만 불 정도의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걸 욕심을 내서 200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100포인트만 움직여도 40만 불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청산을 안 하면은 오히려 제가 진입했던 가격 정도가 되면 이미 수익은 제로가 되고 더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손실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욕심을 버리고 객관화시켜서 시장에 대응을 한 다음에 이 수익 실현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강의의 목표를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장의 운까지 따라준다면 10억 수익까지 3년, 그리고 일주일에 5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서 투자를 분석할 수 있으신 분은 10억 수익까지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